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VDT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바로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인데요.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를 쓸 때 또 머리가 어지러워지거나 또 눈이 뻑뻑해지는 증상 있으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VDT 증후군입니다. 이런 증세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번 주 내내 또 주식 매매 하시느라 휴대폰을 본다든지 컴퓨터 앞에서 계속 앉아 계셨던 분들 이번 주말에는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유한타증권의 박우신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은 혹시 뭐 컴퓨터를 하시거나 휴대폰 보실 때 머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어지러웠던 적은 없으세요? 지금도 머리 아픈데. 네. 이게 심해지면 또 구토나 불안감 증세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차트만 연구하시지 말고 혹시 주말에는 어디 가세요? 주말에는 최대한 PC랑 좀 떨어져서 있으려고 하고요. 주로 야외 많이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네, 근데 또 미세먼지도 있으니까 적당히 야외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VVI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디 사시는 분이 전화 주셨죠? 대방동에 삽니다. 네, 서울시 대방동에 거주하고 계시군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모처럼 좀 올랐는데 어떻게 매매 좀 잘 하셨어요? 아직은 기다리는 중이라서. 네. 너무 다 마이너스라서. 네, 제가 조금 기다리는 살짝 포트폴리오 중입니다. 봤는데 좀 손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한 몇 % 보유하고 계세요? 현금도 있는 건가요? 거의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지금 100% 보유 중이시군요. 네. 네, 그러면 종목 발굴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신문도 보고 제 나름대로 했는데 네. 몇 개월 전부터는 토마토 TV를 많이 시청하고 네. 조금 참고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네. 추천해주는 종목 한 몇 종목 했더니 또 별로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신데 도움을 많이 못 받으셨다니 좀 아쉬운데 어떤 프로그램 가장 좋아하세요? 토마토 TV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럼 혹시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세요? 한 7천만 원? 네. 예. 그럼 처음 주식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세요?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럼 4, 5년 전부터 혹시 7천만 원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익이 어떻게 되셨죠? 조금씩 늘어났죠. 처음에는 5천부터 그래도 하다가 수익을 좀 보셨네요. 수익을 조금 봤습니다. 3, 4년 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신 거예요? 그 이상으로 마이너스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또 마이너스를 되시고. 그 이상으로. 네. 그렇군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네.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세요? 매도 타임인데 네. 매수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 네. 매수 타이밍이 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타이밍도 잡기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차장님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뭐 매수도 네.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타이밍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투자자분들마다 뭐 개개인마다 각자의 원칙만 있으면 사실은 어떠한 형태의 뭐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도 타이밍 전부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에 굉장히 집중하는 투자자라면 사실은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러한 타이밍들을 잡을 것이고요. 내지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토리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기업의 성장성에 가장 그 핵심 축이 있는 그러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따라가는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실 거고, 내지는 뭐 차트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만의 원칙,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은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원칙만 있으면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매수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10,000원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진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지금 그 시청자분 종목들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 사실은 몇 달 전에는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은 매수 타이밍도 매수 타이밍이지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정배열로 많이 오른 주식들을 소위 이제 주식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종목들이 몇 달 후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실제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항상 매도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잡을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고심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사실은 그 타이밍 잡는 법, 이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한 것 같고 어떤 방법이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좀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혹시 매수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가시는 편이세요?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네. 매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10%까지 많이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매수하셨을 때, 그런 목표를 세웠지만 또 10%까지 가지 못해서 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네,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그럼 시청자님이 들고 계신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주시죠. 네. 네. 대상 네. 37,200원 15%. 네, 37,200원에 매수하셨고 15% 네, 비중 15%. 가지고 계시죠. 네. 예. 그다음 한국정보통신 네. 23,100원 20%. 네. 동서 45,100원 30%. 45,100원이신가요, 동서가? 30%. 네. 네. 그다음 한국정보인증 19,800원 10%. 네. 신세계푸드 217,000원 20%. 네. 그다음 깨끗한 나라 8,520원 5%. 네. 시청자님 지금 저희가 종목을 보니까 한 15%에서 한 35% 정도까지 한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로 음식료랑 핀테크 업종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좀, 회사가 좀, 건실한 그런 회사를 택했는데, 네. 결과는 안 좋으네요. 근데 그 특별한 이유는 없으셨고요. 이런 업종들을 선택한 건? 네. 그럼 가장 궁금한 종목은 어떤 거세요?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갈아타야 될지, 네.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특별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박우신 차장님 직접 만나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재정비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그 종목들을 쭉 봤을 때는 지금 업종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그런 포트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업종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의 재정비는 일부 필요하다. 일단 전제 조건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별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료 업종 세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대상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은 사실은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할 때 지금 올해 7월 달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음식료 업종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대상 자체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사실 뭐 단기적인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 대상이란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작년에 고점 5만 원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하락을 시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음식료 업종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고 일단 이 종목만 왜 유독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다른 종목과는 틀리게 올 상반기에도 그렇게 좋은 시세를 내주지 못했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환율이나 내지는 뭐 곡물 가격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인데 올 상반기 때 그나마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이제 선방을 했던 리레이팅이 나왔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러한 매크로 지표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편의점 가면 1+1 상품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인구의 변화와 여기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음식료 업종이 예전부터 저퍼를 받는 업종이었는데 어느 정도 멀티플을 더 줘도 된다.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가미가 되면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대상이란 종목은 그런 성장성이란 음식료 카테고리 내에서도 성장성과는 사실 그렇게 거리가 먼 종목입니다.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동사 주가에는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업종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최근 한 2, 3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폭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뭐 연간 기준으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현재 감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 역시 한 작년 대비해서는 한 1,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어떻게 보면 주봉상의 하락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상하고 신세계푸드 그리고 다른 그 음식료 종목 가지고 계신 거 동서까지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터닝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바닥 부분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부터 한 2달 반 정도 바닥권 행보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바닥권, 박스권 상단이 어디일 것이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기록을 했던 32,000원 부분이 일단 박스 상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0,000원에서 32,000원 현재 구간은 바닥권,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박스권을 뚫어낸다면 그 다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가 될 것이냐를 기본적인 목표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5,000원 선 정도로 파악이 돼요. 지금 일단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속도를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 한 3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매가 좀 빠른 매매 자신이 있으면 32,000, 정확하게 한 32,500원 정도 되는데요. 32,500원, 3만 원, 요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최종적으로 35,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빠른 매매 자신 없으면 한 35,000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다. 하지만 그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저는 종목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내년까지 가져가면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언급드린 대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실적 밸류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적이 일단 올해 실적 자체는 사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됐거든요. 보통 이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좀 비춰봤을 때는 사실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터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러한 기대를 안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말, 내년 상반기 초반까지는 한 35,000원까지는 상승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정도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삼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가보다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이제 속도 측면이죠. 변동성 측면에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아까 일전에 이제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 32,000원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은 할 것이다. 32,000원대 정리는 뭐 당장 뭐 다음 달이라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서라는 음식료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음식료 업종 지금 동서가 가장 비중이 크시더라고요. 가장 또 고점에 좀 물리신 것 같은데 그나마 이 종목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동서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사실 올해 시세가 가장 크게 났었던 게 지금 카누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커피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직장인들 보게 되면 대부분 사실 점심값보다 커피값이 더 나와요.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용돈을 받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싼 커피를 못 사 드세요. 카누가 사실 어느 직장이나 가면 카누 없는 직장은 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믹스 커피도 있고 원두 커피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원두 커피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중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서 시차를 두고 움직일 것이다라는 중장기적인 기대감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동서라는 종목은 사실은 중장기 투자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접근하신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매도 생각하실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한 35,000원대 정도 부근 되죠. 그래서 이 부근 자리는 일단은 바닥 어느 정도 다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러한 논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힌다면 사실 음식료 업종이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신고가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갖고 이 종목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장 움직일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자리에서는 바닥을 타진하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싼 값에 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4만 원 정도 올라오면 물량을 좀 대폭 줄이고 다시 한번 저점을 노리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이 종목은 하락이 진행이 되고 밑바닥에서의 박스권 형태는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박스권 형태가 추후에 나타난다면 박스권 상단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 4만 원 정도일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37,500원 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4만 원 선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이 온다면 일단 물량을 좀 많이 줄이시고 다시 싼 값에 잡으셔서 중장기 대응은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신세계푸드 이 종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 올해 영업이익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목이거든요. 급식업 쪽으로 해서 사실 업황이 호조가 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는 작년에 물론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굳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상이나 동서나 신세계푸드 요 같은 음식료 업종 같이 놓고 본다면 저는 탑픽은 동서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신세계푸드 가장 좀 제 취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데 대상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푸드 일단 기술적인 대응은 좀 요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음식료 업종이 7월, 8월 시장 조정받았을 때 셌고요. 최근 시장 한 2달 정도 올라오면서 사실 음식료 업종이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된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현재 시장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 뭐 환율의 흐름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조정이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때 음식료 업종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 한 20만 원 선 부근 정도 오시면요.
일단 좀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2차적으로는 23만 원까지는 보겠지만 글쎄요. 20만 원 선에서는 일단 물량을 좀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17만 원 선 온다면 매수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예, 일단 이 종목은 반등했을 때 매도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정보인증은 제가 홀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크게 났어요.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시세가 크게 났던 종목이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작년 9월달, 10월달에 제가 타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사실은 그 자회사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핀테크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대시세가 났는데 사실은 너무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현재 시세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현재 밸류를 합당하게 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주가가 리바운딩 나왔을 때는 정리하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한 2만 원 선까지는 역시나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2만 원 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반등치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빨리 정리를 하시려면 한 18,000원 선 일단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18,000원, 2만 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해당 가격에서는 정리를 하고 차라리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실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한국정보인증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정보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정보인증이란 종목은 사실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핫했죠.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 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은 사실 올해 굉장히 핫했고요. 일단 삼성페이가 사실은 핀테크와 같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이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 몸에 받고 있거든요. 일단 정보통신하고 다른 측면은 뭐냐면 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증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한국정보인증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업체가 있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인증 업체들이 한 3, 4개 정도 되는데 이 회사들 주가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다들 한 번씩 시세가 나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0월 달 들어서 사실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러한 조정이 지금 왜 나왔냐면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고요. 사실 10월 달 들어서 워낙에 이제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 해당 업종들 리바운딩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로 뭐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이제 새로 부각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중장기적인 그 긍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시세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현재 가격은 저는 매수해야 될 가격이라고 파악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에서 사셨지만 현재 가격은 조금 더 물량을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한 뭐 61선 부근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시적 붕괴는 나올 수 있지만 현재 가격은 기본적으로 지켜내기 굉장히 합당한 가격이다라고 파악은 됩니다. 그래서 14,000원대는 오히려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동서에 대한 그러한 시장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아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가격 전략만 좀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짜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가격 추가 매수고요. 한 17,000원대 정도 온다면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 이러한 가격적인 전략을 병행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전고점 돌파를 내년 상반기에 노려보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종목 깨끗한 나라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은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테마성 종목이죠. 지금 모나리자라는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대표적인 제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회용 물티슈 관련돼서 중국 시장 진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4월 달에 시세가 한번 났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 종목도 너무 추격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하지만 이제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리바운딩을 노리셔서 물량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바운딩 최대 목표치 한 8,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도의 컨센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진출 그리고 중국발 성장에 대한 스토리 이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이 종목 주가 움직임 자체가 과거에 이제 4월 달에 시세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수급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출회가 됐었거든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린 그러한 내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글쎄 이 종목은 펀드멘탈적인 측면보다는 테마성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를 물론 이런 종목으로 20% 30%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이러한 종목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장이나 내지는 실적에 대한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리바운딩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8,5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8,500원 부근 그 매도 목표로 일단은 현재 구간은 홀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정리 의견을 주셨는데요. 대상과 동서, 신세계푸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국정보통신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홀딩과 또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고요. 깨끗한 나라도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네. 조금 매수하려면 어떤 종류가 좋을지. 네, 어떤 업종이 좋을지 혹시 예, 차장님 어떤 추천해 업종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초에 알고 있기로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업종에 대해서만 제가 어느 정도 가이던스만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종이 저는 좀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한미약품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 두세 달간 조정을 많이 받은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다수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중국과의 협업 업체들인데 사실 이런 업체들은 이제 특정 업종이 아니라 여러 이제 업체들이 산발적으로 현재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스터디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좀 원하신다 이 부분이 있으시면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종목은 그때 전화 유선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 방송상에서는 이제 업종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포트폴리오 VVIP 진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종목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라라 홍이님, 폴폴포리님, 별썸지기님, 또 하늘 꿈나무님, 또 오이님도 이제 계속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종목들은 저희가 해외 선물 시장 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